그 사람, 식당에서 딱 보였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저는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동네 맛집에 갔어요. 평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음식을 주문하는 그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기 사장님, 빨리 주문 받으세요.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더니 메뉴판을 탁탁 치면서 재촉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저에게는 항상 웃으며 다정하게 대해주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거구나.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평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사람을 볼 때 절대 속지 않으실 거예요. 단 한 번의 식사 자리만으로도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계속해서 가면을 쓴 사람들에게 속아서 상처받고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게 될 거예요. 이미 그런 경험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말투가 부드러우면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고, 옷을 잘 입으면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연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이는 행동들이에요. 심리학자들이 20년 넘게 연구한 결과 사람의 진짜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음식을 주문할 때입니다. 왜 하필 음식 주문할 때일까요? 음식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배고플 때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그리고 식당은 편안한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곳이에요. 또한 주문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직원과도 대화해야 하고 함께 온 사람과도 의논해야 하죠. 바로 이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신호들을 놓치고 있어요. 그냥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원래 음식의 까다로운 스타일인가 보다. 나한테만 친절하면 되지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관찰해 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음식 주문할 때 보이는 그 작은 행동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걸 말이에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그런 행동들이 나중에는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결혼 전에는 식당에서 직원에게 친절했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가족에게 무례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든지, 처음에는 배려심이 많은 줄 알았던 친구가 나중에는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든지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 때문에 상처받고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 누군가와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진짜 좋은 사람들과만 인연을 쌓을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을 미리 걸러낼 수 있어요. 나중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더 배려심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실 거예요. 정말로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가면 쓴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식당에서 누군가의 의외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이 신호들을 알고 나면, 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연달아 찾아올 텐데 특히 세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위험 신호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이겁니다. 직원에게 반말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제 친구 미경 씨 이야기예요. 50대 교사인 미경 씨가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분이 있었는데 첫인상은 정말 좋았대요. 단정한 옷차림에 신사적인 말투, 안정적인 공무원이었거든요. 미경 씨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쓰고 배려심도 많아 보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남에서 식당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여기 물 좀 갖다 줘. 메뉴는 뭐가 맛있어? 빨리 대답해봐. 주문을 받으러 온 젊은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미경 씨는 그 순간 정말 당황했다고 해요. 평소 자기에게 보여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자 더 심했어요. 음식이 왜 이렇게 늦어? 우리 기다리는 거 안 보여?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미경 씨는 너무 부끄러워서 같이 있는 자신까지 무례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됐대요. 그래서 결국 그 남자분과는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자기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극도로 친절하지만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권력거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위아래를 따지려고 해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은정 씨는 결혼 전에 남편이 식당 직원에게 무뚝뚝하게 대하는 걸 봤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남자들은 원래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아들 노릇을 하면서도 시어머니가 없을 때는 은정 씨에게 명령조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설거지 좀 해. 청소 왜 안 했어? 밥은 언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은정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대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자기보다 아래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더 심각한 건 아이들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함부로 대하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엄마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변명도 잘해요. 저 사람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어서 혼내줘야 해. 이런 식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죠. 반대로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 친구 영희 씨의 남편은 첫 데이트에서 식당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주문 받아주세요. 이 메뉴는 어떤 맛인가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도 고맙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대요. 영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다고 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영희 씨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하고 아이들에게도 정말 다정하게 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지위나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존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식당에서 그 사람이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반말을 하는지, 존댓말을 하는지, 감사 인사는 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실수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식당에서 직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에게는 친절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위험 신호. 이건 정말 무서워요. 음식이 조금만 늦게 나와도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에요.
동네 카페에서 40대 남자분이 주문한 샌드위치가 10분 늦게 나왔는데 갑자기 폭발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주문한 지 얼마나 됐는데 장사를 이따위로 해?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릴 정도였어요. 직원이 사과했는데도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사과하면 뭐해? 시간이 돌아와? 더 충격적인 건 함께 온 여자분이 진정하라고 하자 그분한테도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도 내 편이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왜 나한테 그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제 지인 수진 씨도 이런 남편 때문에 고생했어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외식하면서 문제가 드러났거든요. 음식이 조금만 늦어도 화를 내고 주문이 잘못 나와도 화를 내고 음식 맛이 별로여도 화를 냈어요. 수진 씨는 매번 남편 대신 사과하느라 정신이 없었대요. 더 심각한 건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밥이 늦게 나와도 반찬이 입맛에 안 맞아도 집안이 조금만 어수선해도 화를 냈어요. 수진 씨는 남편 눈치 보느라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는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내고 사는 건데 왜 기다려야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성향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져요. 더 무서운 건 감정 폭발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화날 만한 일에만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내게 되거든요. 화내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민수 씨는 처음에는 온순한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부인 현주 씨 말로는 처음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화를 냈는데 점점 기준이 낮아지더래요. 길이 막히는 것도 TV 리모컨이 없어진 것도 화낼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현주 씨는 언제 남편이 화를 낼지 몰라서 집에서 항상 긴장하며 살았대요. 반대로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 친구 정우 씨는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와도 전혀 화를 내지 않아요. 오히려 직원이 바쁘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하죠. 정우 씨 부인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남편이 화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조용히 말로 표현하지 소리를 지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예상과 다른 일이 생겨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주문이 잘못됐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유심히 보세요. 목소리가 높아지는지, 직원을 탓하는지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그 사람을 진정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더 화를 내거나 여러분에게까지 짜증을 낸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세 번째 위험 신호.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신호거든요. 바로 메뉴 고르는 사람에게 재촉하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격한 일이에요. 젊은 커플이 레스토랑에 왔는데 여자분이 메뉴를 천천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빨리 정해. 사람들 기다린다. 뭐 먹을지도 모르고 왜 나왔어? 여자분이 당황하면서 아무거나 주문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런 행동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상대방의 속도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의만 생각한다는 뜻이죠. 제 친구 소영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소영 씨는 원래 신중한 성격이에요. 뭘 하든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항상 재촉했어요. 빨리 정해. 그냥 아무거나 시켜. 뭐가 그렇게 고민이야? 소영 씨는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 느린가 싶어서 미안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커졌어요. 식당에서뿐만 아니라 옷을 고를 때도, 영화를 선택할 때도, 심지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남자친구가 계속 재촉했거든요. 빨리 결정해. 왜 그렇게 오래 걸려? 소영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대요. 더 심각한 건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남자친구가 소영 씨의 의견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다 결정할 건데 왜 시간 낭비해?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소영 씨는 그 관계에서 정말 많이 상처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통제욕이 강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페이스대로 진행되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다른 속도를 가지는 걸 참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성향은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 더 심해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혜진 씨는 결혼 전에 남편이 식당에서 자기를 재촉하는 걸 봤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남자들은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큰 문제가 됐어요. 남편이 모든 일에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옷은 왜 그렇게 오래 골라? 장보기는 왜 그렇게 느려? 청소는 언제 끝낼 거야? 혜진 씨는 집에서도 항상 서둘러야 했어요. 자기만의 속도로 뭔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였어요. 남편이 아이에게도 똑같이 했거든요. 밥 왜 그렇게 천천히 먹어? 숙제는 언제 끝낼 거야? 아이도 아빠 눈치를 보면서 항상 서둘러야 했대요. 혜진 씨는 그때 정말 후회했다고 해요. 반대로 상대방의 속도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 친구 준호 씨 같은 경우를 보면 여자친구가 메뉴를 고를 때 절대 재촉하지 않아요. 오히려 천천히 봐, 맛있는 거 골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준호 씨는 사람마다 다른 속도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어떤 사람은 빨리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신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와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방식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민지 씨 남편을 보면 민지 씨가 쇼핑할 때 옷을 여러 벌 입어보고 고민하는 걸 항상 기다려줘요. 그리고 어떤 게 더 예쁜지 의견도 말해주고 민지 씨가 만족할 때까지 함께 해준대요. 민지 씨는 그런 남편 덕분에 자신감이 더 생겼다고 해요. 이런 신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메뉴를 고를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이 천천히 고민하고 있을 때 짜증을 내는지 아니면 기다려주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자기 의견을 강요하는지도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을 때 빨리 정하라고 재촉하거나 그냥 아무거나 시키자고 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의견과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까지 3가지 위험 신호를 알아봤는데 왜 하필 음식 주문할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정말 흥미로운 이유가 있어요. 음식은 우리의 가장 원시적인 욕구예요. 배고플 때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가면을 쓰고 있던 사람도 이 순간만큼은 진짜 모습이 튀어나오는 거죠. 또한 식당은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이에요.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숨겨뒀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20년 넘게 연구한 결과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권력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두 번째는 감정 조절 능력이 어떤지,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음식 주문하는 순간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정말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의를 지켜요. 사장이든 직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존중을 보여주죠. 제 친구 태성 씨를 보면 식당에 가면 항상 직원분께 정중하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주문 받아주세요. 음식이 나오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계산할 때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두 번째,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음식이 늦게 나와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오늘 손님이 많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제 지인 영수 씨는 한번 주문한 음식이 완전히 다르게 나왔는데도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맛있게 먹더라고요. 직원이 미안해하니까 오히려 실수할 수 있는 거죠 하면서 위로해 주었어요. 세 번째, 상대방의 속도를 존중해요. 함께 온 사람이 메뉴를 고를 때 절대 재촉하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보라고 격려해 줘요. 제 친구 수연 씨는 데이트할 때 여자친구가 30분 동안 메뉴를 고민해도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맛있는 거 많이 고르라고 하면서 기다려줬죠. 네 번째,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요. 음식을 가져다 주면 고맙다고 하고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다섯 번째, 배려심이 몸에 배어 있어요. 자기 혼자 먹고 싶은 걸 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온 사람의 취향도 생각해서 메뉴를 정해요. 제 친구 동현 씨는 항상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먼저 묻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추천해줘요.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관성이에요. 식당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평소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연기하거나 가면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가장 행복한 부부들을 보면 모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에게 항상 고맙다고 말하고 상대방의 속도를 존중하고 작은 일에도 화내지 않고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대해요. 반대로 문제가 있는 관계들을 보면 대부분 제가 말한 위험 신호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이라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좋은 사람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계속 그런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와 처음 식사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미래에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모습이에요. 특히 이런 점들을 체크해 보세요.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예상과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는지, 감사 인사를 하는지 말이에요. 이 모든 게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식 한 끼 먹는 시간이지만 그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음식 주문할 때 이런 행동을 보이면 절대 조심하세요. 직원에게 반말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음식이 조금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메뉴 고르는 상대방을 재촉하거나 짜증내는 사람, 이 세 가지 신호를 보이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반대로 좋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속도를 존중하고 항상 감사를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거울을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식당에서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음식이 늦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온 사람이 고민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원래는 성격이 급해서 식당에서 자주 짜증을 냈는데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변하기로 결심했대요.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 인사를 하고 음식이 늦어도 기다리고 상대방이 고민할 때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더 편하게 다가오고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이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릴게요. 다음에 누군가와 식사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직원분께 항상 정중하게 말하세요.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까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세요. 두 번째, 예상과 다른 일이 생겨도 화내지 마세요. 음식이 늦거나 주문이 잘못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직원이 사과하면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세 번째, 상대방이 메뉴를 고를 때 절대 재촉하지 마세요. 오히려 천천히 보라고 격려해주고 맛있는 거 고르라고 말해주세요. 네 번째,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물을 가져다 줘도 고맙다고 하고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다고 말해주세요. 이런 행동들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모여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관계는 밥상머리에서 결정됩니다. 말보다 더 솔직한 건 음식 앞에서의 행동이에요. 앞으로 누군가와 식사할 때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세요. 그 사람이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예상과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세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 과거에 함께 식사했던 사람 중에 이런 신호를 보인 사람이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인연 만드세요.